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초반에 뭐 전일 상승했던 2차 전지에서 일부 갭 상승을 좀 해주고, 또 유한양행이 거의 15만 원까지 아침에 뭐 5일선 근처에서부터 투자 주의가 풀려서 그런 영향인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뭐 다른 제약바이오도 아침에는 반짝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 거의 9시 한 30분? 20분부터 해서 시장이 좀 밀리기 시작하더니 하루 종일 계단식 하락의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뭐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뭐 오늘 오전보다 안 좋은 상태에서 마감되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고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뭐 예를 들어서 시가에 유한양행 매매했으면 수익이었을 거고, 시가에 예를 들면 화장품 종목군들 좀 봤으면 수익이었을 것이고, 뭐 STO 종목군들 매매했으면 수익으로 잘 마무리했을 시장이나, 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군들은 상당히 정말 기분 나쁜 장세가 펼쳐졌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현재 시장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제가 지난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9월 초에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다수 발표가 되는 부분이 시장에 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약바이오는 또한 학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학회 모멘텀이 끝나게 되면 제약바이오들이 조정을 많이 받는 경우가 좀 많죠. 또한 9월 달에는 제약바이오의 이런 센티가 좀 오히려 약해지는 이 개월적인 계절성을 좀 띠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제약바이오도 못 가지, 그리고 뭐 반도체 못 가지, 여기에 빈집의 2차 전제가 어제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상 뭐 특별하게 시장에 서프라이즈 하거나 새로웠거나 그런 이슈도 없는 상태에서 수급으로 당장 종목군을 땡겨놓기 때문에 시장 교란자 역할만 했던 부분이라 연속성이 굉장히 답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올라와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은요, 저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도 계속 웬만하면 이제 거의 대형거래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면서 회원님들하고 진행을 하고, 어제는 이제 한전산업을 좀 오전에 밀릴 때 매수를 해놓고 오늘 매도를 하고 나오면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STO 정도나 매매를 하지, 그 외에는 아예 시장을 안 볼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미국 증시를 볼 때 전혀 고점에 대한 징후는 없어요. 예? 차트주를 보거나 주가의 위치를 보거나 고점 징후는 없지만은,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패드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 레포 시장이, 채권 시장이 즉 유동성을 공급해 줬다, 그리고 회수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시장이 자금 경색을 의미하는 단계까지 지표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다 라는 말을 얹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합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제가 느꼈던 감정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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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는 옵니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좀 회원님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시장은 폭풍 전야를 보는 느낌 속 풍전등화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급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말을 해놓았던 내용들에서 최근에 저 또한 매매를 극도로 조심하면서, 예를 들어서 테마 쪽을 최대한 보려고 하고 신규상장주 단타 매매 정도 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이라든지 카페 글을 지속적으로 보셨더라면 잘 아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뭐 당장 오늘 밤에는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고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 금요일 날은 이제 조금 중요도가 높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1차적으로 시장에서 뭐 지금 경기 침체다 아니다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맞고 후회를 안 하려고 이번에는 맞고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각자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어려운 시장 속 제가 볼 때는 이번 고비를 넘기면 굉장히 좋은 또 시장의 기회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기회에 함께 뭐 참여하시고 자 하시면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폭풍 전야를 보는 느낌 속 풍전등화 같고 테마의 물결은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기다리던지 당일 대장주를 노리던지 선택은 자신 없을 때, 예? 선택은 제가 볼 때는 자신 없을 땐 기다려라. 예? 테마 장세에 강하게 편입 못할 거면 기다리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거의 1000개 가깝게 있었는데 장 마감하고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가운데 코스닥 150업종은 1.7%가 빠졌죠.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 3대 섹터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코스닥 150은 더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2.5%, 하이닉스가 거의 3.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시총 1, 2가 빠졌고 그 외에 뭐 LG엔솔이나 등등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이 다 밀렸기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되었죠. 현재 시장을 보면 문제는 이 줄어든 고객 예탁금과 이 거래 대금이 6조 7천억이 터졌지만 이 가운데 최근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에서 오늘도 제가 대충 합을 계산을 해보니까 1조가 넘어요. 1조가 뭐 왜냐 너무 많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만 코스닥 뭐 시장에 40개가 넘어요. 올해가 아니라 근 한 6, 7개월 그러니까 뭐 올해겠네요. 40개가 훌쩍 넘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뜬금없이 때로 지금 신규 상장주 테마 돌듯이 종목군들이 계속 돌아버리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에 들어가야 될 수급이 전혀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이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동성은 한계가 있는데 시장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고 자산 증식의 역할을 못 해주는 증시의 모습에 또 오후장에는 민주당에서 무슨 금투세 관련된 뭐 추가 뭐 법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말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밀리는 모습이라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는 지수고요. 지수는 지수고 잠깐 지수를 본다면은 이제 국내 증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V자 반등은 맞습니다. 근데요. 이 V자 반등을 다시 글로벌 증시로 확대를 해서 보면 일본 증시는 이 위에까지 회복을 했고 미국은 여기까지 회복을 했죠. 대만도 이 위에 올려 있고 우리나라 시장만 이 첫 번째 음봉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즉 글로벌 증시 내에서 꼴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 주가가 제일 못 올라가는 기업이 꼴찌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는 안타까운 기사가 오늘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만큼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수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여기를 당장 돌파를 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내가 지수의 위치를 어디를 놓고 기준점을 삼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뭐 추세로 선을 그었을 때 여기 뭐 저점 아래골에다 잡는다든지 뭐 이런 구간에서 1차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1차 여기에서 이 몸통이 있는 곳에 추세선을 그어놓고 뭐 이 정도 떨어지면 2차로 지수를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코스닥이 이 정도 구간이 오면 약간의 저가 메리트가 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구나 정도 보는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추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 박스에 채널에서 발생되는 추세는 가지고 있죠. 이때 만들어졌던 저점이 사실상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의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지게 된다면은 당장은
당장은 강력한 지지 구간은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빠지려면 사실 삼성전자는 이미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추가 하락을 한다, 혹은 지금 강한 대형주가 좀 밀린다, 아무튼 잘 지켜보고 지수가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빠지면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이다 시장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내용이 약간 좀 저도 말을 하면서 약간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결론은 조심하자, 결론은 조심하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일은 미장이 노동절 휴장 관계로 사실상 국내 증시에 영향은 없는 날이죠. 거기에 사실상 이슈 또한 제로에 가까운 상황 속 이번 주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배드 이스 그냥 시장에 배드로 꽂혀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잘 나와야 돼. 절투 보고서도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 고용 보고서도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가 지금은 지뢰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말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미장이 열리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포지션이 큰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험을 걸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주식을 이렇게 팔면은 하방에서는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해지도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약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다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조심하겠다 싶고요. 아까 이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는 패스하고, 심플하게 설명해서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형주 중에 제일 못 나가고, 최근 LG엔소를 필두로 2차전지가 반등이 수급상으로 땡긴 것이지 추세적인 상승은 명확히 아니라는 점에서 연소성은 없을 것이고,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알테오젠, 유한양행이 거의 신고가죠 영역에서 있는 제약바이오가 전 업종 섹터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팩트입니다. 현재 상황까지는 말이죠. 딱 이 현 시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했던 섹터가 악재라든지 뭐 피크아웃이라든지 뭔가의 이 업종상의 변화만 없다면,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면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구간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죠. 가장 좋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학회가 끝나도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쪽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하나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뭐 현재 바이넥스와 ST팜이 있는데 그 안에서 ST팜은 약점이 있습니다. 추가 상장이라는 시비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으로 인한 급락이 좀 나온다면 또 저는 매수로 대응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포문을 열면서 실적이 나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뭐 SK바이오팜도 좋고 HK이노엔도 좋다, 이런 종목군들이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라.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일은 뭐 유한양행 우가 정지에 들어가서 본주가 이제 추가로 급등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강력한 추세가 있어서 5일선을 안 깨고 가지 않습니까? 5일선 깨질 때까지 나는 본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5일선 깨지면 11선에서 본다. 왜? 주도 주고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강한 종목이니까 딱 그 안에서 내가 손절 잡고 대응한다. 딱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에서 추세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더 먹겠다, 이걸 투자로 보겠다, 꼭대기까지 가겠다, 저는 이거는 제 상식상하고는 맞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전략 안에서만 종목을 보고 대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구간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피겨라는 게 존재하죠. 13만원 딱 끊어서 본다든지 지지와 저항으로 딱 끊어서 본다든지 해서 전략을 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유한양행 거래대금 계속 터지잖아요. 거래대금 깡패고 거래대금이 유지가 돼야 되고, 현재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 하루에
고작 8조 터지는 코스피 안에서 1조 터지면은 굉장히 많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언급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현 주가 추세를 볼 때 하락 추세가 전혀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 사이트에서 유동성 지표 측면에서 보니까 채권 시장의 작은 경색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 지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미국의 금리는 여러분들 5.5%죠. 10년물이 3.9%죠. 금리 인하 반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는 반영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게 호재가 아닐 수 있다. 호재가 아닐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죠. 그럼 나머지는 테마의 순환매인데 너무나 빠른 시장의 순환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섹터가 움직이는 순환매는요, 해볼만 한데요. 신규 상장주가 움직이는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말 그대로 달고 달고 단 사람들, 이쪽에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 그냥 뛰어들어서 싸우는 전쟁터와도 같은 게 신규 상장주 매매이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STO 관련해서는 이제 갤럭시 SM 오늘 아침에 핀 거가 좀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일단 1등주로 좀 치고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은 1등부터 순위만 매겨놓고 다음 주에 법안이 발의된다 라는 거 감안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볼 수 있겠거니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핑거가 일단 대장이고 갤럭시야 SM이 부대장이죠. 근데 다 각각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추세선 하나 그어보세요. 내일 갭이 떴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지, 핑거도 갭이 떴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지, 대신 저항을 받더라도 다음 주 법안 발의기 때문에 음봉이 하나 둘 나왔다가도 재반등은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서 조정시 뭐 눌림 매매 정도는 대응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하나하나 좀 봐볼게요. 유한양행 먼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주가 참 어렵습니다. 제일 못난이 주식인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저는 안 봐요. 저는 안 보고 흐름 바뀔 때 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도 많이 내려왔죠.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바닥을 돌리는 흐름이 확인돼야 반도체를 볼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뷰를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빼버리면은 상당히 난해하죠. PSK 홀딩스도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들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라는 것도 하나의 부담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PSK 홀딩스 저점에서 작년 저점에서부터는 얘도 800%가 오른 거잖아요. 800%가 올랐고 뭐 올해 초 주가에서도 그래도 150%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산 사람들도 그래서 주가의 바닥이 바로 안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유한양행 자, 어제 그제 연 이틀 투자 주의를 좀 벗어내고 오늘 투자 주의가 해지가 됐죠. 시가상 5일선을 잠시 이탈하는 구간에서 아주 또 빠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빠르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거의 8% 가까이 맞을 거예요. 거의 8%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이면서 올랐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셈이 헤드앤숄더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돌파하는 척하고 바로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이 넘어가야 추가 시세가 나온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한양행 우가 내일 정지죠. 근데 얘도 미친듯이 올랐어요. 주가가 정지가 들어가서 정지 풀리고 통상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한두 번 더 올라가고 끝날 거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고점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시면 내일 시가가,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여기죠. 그러니까 오늘 종가니까 5일선 기준으로는 내일 41만원 되는 거고요. 41만원에서 5일선 지지받고 혹은
이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면은 뭐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 3일선 타고 가는 거고. 일단 3일선 종가사는 어제, 그러니까 종가선 붕괴 안 하고 오늘 장중 붕괴 이후에 3일선 회복했는데, 3일선이 깨지고 5일선이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대형주는 11선에 닫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정을 받는다면 아무리 급등주도, 예를 들면 뭐 현대차랑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얘도 이 무거운 것도 이렇게 올라와서 급등하면은 11선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11선 깨지면 21선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이게 21선하고 이런 수렴이 깨지면은 단기 급락해서 61선을 회복하고 올라가고, 하나의 이게 패턴이잖아요. 주식에서 그냥 정석적인 부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평선의 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아마 모두가 아는 그러한 공식대로 저는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강한데 9월 21일 머크 이벤트까지는 주가가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시장에 폭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냥 잡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주도주니까 차라리 잡아보는 게 알테오젠은 맞는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ABL 바이오가 어제 반등하더니 오늘 다시 좀 떨어졌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한결같아요. 얘는 시총 기준에서 1조 4천억 1조 4천억에서 1조 2천억이 적정 주가다. 그러면은 대략 뭐 29,000원대 와주면 이 이하권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다. 예?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영향에 의해서 떨어진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도 3조 이하권 떨어지면은 보고 있다 봐야 되고, ST팜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폭이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11선을 좀 이탈하는데요. 저가 대비해서 70% 80%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온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랬어요. 이거 종목 여기까지는 항상 잘 가다가 툭, 잘 가다가 툭, 잘 가다가 툭 하면은 굉장히 깊게 떨어지더라. 굉장히 깊게 떨어지더라. 깊게 떨어지면 깊게 떨어진 만큼 그때 잡으면은 훨씬 수익의 기회도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기다려서. 자, 그리고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 추세를 보고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관찰을 해야죠.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HK 이노엔도 좋은 종목이라 내려오면은 이번에는 박스권을 돌파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박스권 돌파 이후 지지 구간에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2차전지 내에서 LG에너지 솔루션 이 하나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냐 마냐인데, 돌파하게 되더라도 트릭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구간은 보유자 영역이다. 나중에 보자. 나중에 포스코 퓨처엠도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뭐 하루 이틀 빠졌다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바닥이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듭니다. 바닥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오늘 저는 이제 유라클을 좀 매매를 들어가서 뭐 돌파로 들어가서요. 뭐 짧게 한 4% 정도 여기서 들어왔네요. 여기서 들어와서 올라갈 때 일단 전략 매도를 좀 하고 마감이 됐고, 한전산업을 어제 이제 저희는 좀 사서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좀 사서 좀 넘어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팔아버렸죠. 32,000원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좀 하고 나왔는데, 시장이 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시장이 지금 테마가 예를 들면은 이제 STO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원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STO가 당장 한 근 1년 동안 시장에서 쉬었던 종목이잖아요. 쉬었던 테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신선도 측면에서는 이 STO가 더 강했던 거죠. 그리고 당장 내일 뭐 세미나가 있고 다음 주에 법안을 재발의한다 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단기 기대감이 조금 더 생겼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화장품 섹터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뭔가 조금
그 상반기에 너무 강했던 섹터라 위로 가면 매물이 많아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주들은 바닥을 잡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조선주 바닥 잡아갔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최대한 지키는 매매를 하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이 주기적으로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위에서 물려서 있다가 아래권에 내려왔을 때 정작 새하들 총알이 없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물려 있을 때 종목분들은요 그냥 들고 가시고 물 타지 마세요. 물만 안 타더라도 굉장히 계좌가 추가적으로 더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